10%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면 거의 근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좋습니다. 약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초과할 수도 있으면 약 쓰면 되니까요. 부작용 없고 지속 가능하다면 약이 더 효과가 있으면 쓸 수 있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직접 비교를 한번 보려 합니다. 다행히 이런 논문이 있더군요. 그래서 2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작위 배정 연구가 아니라 비무작위 배정이고요. 당연히 어떤 기관이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개별 데이터,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낸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향지수 매칭은 다 합니다. 수술 그룹과 약제 그룹의 성향을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하는 환자군 숫자는 뭐 10,000단위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숫자를 많이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그런 식의 비교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펜실베니아의 알라게니 헬스 네트워크라는 이런 메디컬 그룹에서 시행했던 수술군하고 또 약제 처방 기록을 보험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홀마크 헬스 인슈런스 데이터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군은 한 3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뽑아서 성향지수 매칭을 해서 3만 명 정도를 반반 이렇게 해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매칭해서 데이터를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년 후에 체중 감량을 본 건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술군은 2년 후에 28%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 실체중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GLP-1 작용제를 쓴 그룹은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젯바운드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평균값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그룹의 차이는 18% 정도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쓴 비용까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보험회사 데이터니까 약제 그룹에서는 2년 동안 63,000불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수술 그룹은 51,000달러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그룹이 다르죠. 수술은 일시적인 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제는 2년 동안 쓰면서 축적된 소모 비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겠죠. 약제 그룹에서는. 수술은 이걸로 끝난 거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큰 수준의 체중 감량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2개를 후향적 관찰 연구 코호트에서 비교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28%와 10%, 그러니까 그 갭은 18%포인트 차이다. 데이터 숫자를 늘려서, 이거는 아직 퍼블리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연구 결과인데요. 아마 곧 논문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뉴욕 데이터입니다. 뉴욕주의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데이터고, 병원은 랑곤 헬스 병원하고 뉴욕시티 헬스 플러스 호스피털, 그 2개가 참여한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냈고요. 여기에서 성향지수 매칭을 해서 총 비교 대상으로 들어온 환자는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반반 정도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약제군, 하나는 수술군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수술군은 2년 후에 평가했을 때 평균 한 26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을 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약제군에서는 단 5.4kg밖에는 체중 감량이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이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각각의 효능을 보기 위한 그런 임상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회사 데이터와 병원 의무기록에서 추출한 데이터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5배 정도의 효과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이 24% 감량이 있었을 때 2년 동안 6개월 이상 약제를 쓴 약제 그룹을 추출해서 보면은 4.7%밖에 감량이 실제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정말 1년 반 정확히 쓴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부작용을 견뎌내고, 그 그룹을 보니까 아무래도 중도 탈락한 약제 그룹의 4.7%보다는 높은 7%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4%의 체중 감량을 한 비만 대사군에 비하면은 비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2개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거니까요. 각각의 효과를 제시하는 각각 치료 결과의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간접 비교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더더욱 무작위 배정 연구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많은 소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GLP-1의 효과는 최근에 15에서 한 20%, 2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 에피커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과연 헤드 투 헤드로 비교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거냐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는. 뉴욕 병원에서의 연구에서는 1년 동안에 이미 70%의 약제군이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중간에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일찍 빨리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약물 치료를 가지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으려면 수술 또는 그 이상 치료에 부합하고 또 권고사항을 잘 또 엄격하게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표치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정도의 체중 감량을 얻으려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 듣던 자리에 있던 이제 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이 한 얘기는 두 개가 다 어느 정도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비만대사 수술이 이런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효과가 높은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 있는 것과 지속성이 없는 것의 비교라는 그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상호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완작용을 할지를 앞으로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이제 찾아본 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 오늘 또 다른 비교 연구들이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지면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비만대사 수술과 GLP-1 작용제의 효과에 대한 또 다른 기타 항목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내용들만 지금 나와 있고 근거 수준이 높은 직접 비교, 특히나 무작위 배정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은 효능 면에서 당연히 우월하다. 그리고 이것이 간접 비교가 아닌 비록 후향적 연구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교를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작게는 10%포인트부터 해서 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용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그리고 만약 효과를 얻더라도 이 효과가 지속적이냐. 그러니까 효과와 사용에 있어서의 지속성은 약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수술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비용 면에 있어서도 수술이 현저히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현재까지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다 찾아서 서머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고도비만 치료를 해야 되실 분들한테 치료 방향 설정에 있어서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단기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효능만을 목표로 한다. 체중 감량 효능만을.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지금 개선된 약제 투여 시도는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효능을 목표로 한다면 개선되고 있는 약제 투여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했을 경우 예측이 되는 거죠. 실패했을 경우는 계속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헛되이 쓰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선택의 기회를 너무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이라든가 이 분야의 발전 방향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능, 그리고 어떤 약제건 간에 또는 어떤 수술이건 간에 부작용, 또 합병증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비교 연구이면서 최고 수준의 근거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 비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등록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수십 개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메타 분석이라는 걸 진행하고 체계적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한 문장을 가지고 교과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한 가지 더는 비만대사 수술하고 최신 약물들하고는
비교해서 평가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상호 보완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보완한 수단으로서 가능성하고 또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만대사 수술하고 최신 약물, 효능,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앞으로의 방향, 현재 시점에서 치료 방법이나 체중 감량 보조제를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